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평소처럼 건강하게 먹고 매일 산책도 거르지 않으며 나름대로 관리를 잘해왔다고 자부했는데 어느 날 문득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시큰거리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을 받은 적 말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체념하며 넘기기엔 그 변화가 너무 급격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단순히 노화의 과정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무언가가 우리 몸을 안쪽에서부터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여러분은 큰 충격을 받으실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하지 않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고 있는 것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시니어분들이 매일 아무런 의심 없이 오히려 건강에 이로울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과일에 대한 맹신입니다. 평생 과일은 자연이 준 보약이다. 많이 먹을수록 좋다라는 말을 들으며 자라오셨을 겁니다. 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과일에는 풍부한 비타민과 항산화제가 들어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에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냉혹한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별표 모든 과일이 모든 연령대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다. 별표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60세가 넘어가면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변화합니다. 우리가 매주 식탁에 올리는 평범한 과일 중 일부는 노년의 다리 근력을 약화시키고 무릎 관절의 염증을 악화시키며 결국 걷는 것조차 고통스럽게 만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보행 능력과 균형 감각, 그리고 삶의 질을 결정짓는 다리 건강을 위해 시니어가 반드시 멀리해야 할 7가지 과일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과일 접시를 예전과 같은 눈으로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독립성을 지키고 통증 없는 일상을 원하신다면 집중해 주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오직 이곳에서만 들을 수 있는 건강의 진실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댓글창에 1분을, 아니라면 평분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이 채널을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60대, 70대에 접어들면 우리 몸은 20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혈액순환은 예전만큼 원활하지 않고 신진대사 속도는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혈관벽은 얇아지고 인슐린 민감도는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에너지가 되었던 과일의 천연당이 이제는 혈관을 공격하고 관절에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돌변하는 것이죠. 과일 속에 든 산도, 어시더티, 높은 탄수화물, 그리고 과도한 프럭토스, 과당은 혈당 수치를 널뛰게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염증들이 차곡차곡 쌓여 종아리의 날카로운 통증, 허벅지의 지속적인 불쾌감, 혹은 짧은 산책 후의 무릎 강직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문제는 이 손상이 매우 은밀하고 점진적이라는 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다리의 근섬유가 약해지고 관절 사이의 윤활유가 말라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 주범이 우리가 건강을 위해 챙겨 먹던 과일일 수 있다는 사실, 이제 첫 번째 과일부터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과일은 바로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은 열대 과일의 여왕이라 불리며 특유의 상큼함과 소화를 돕는 효능으로 사랑받습니다. 특히 파인애플에 들어있는 브로멜라인, 브로밀레인이라는 성분은 오랫동안 천연 항염증제로 칭송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시니어에게 파인애플은 향날의 검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파인애플은 강력한 산성과 높은 천연당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60세가 넘으면 우리 혈관은 매우 민감해집니다. 파인애플을 섭취하면 혈액 속으로 엄청난 양의 당분이 급격히 유입됩니다. 이는 인슐린 스파이크를 유발하고 다리 근육과 발에 혈액을 공급하는 미세 혈관들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혈류량이 줄어들면 근육의 산소 공급이 차단되고 이는 곧 통증과 부종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파인애플의 산도는 관절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미 퇴행성 관절염이나 만성염증을 앓고 있는 시니어라면
파인애플의 산성이 관절 내부의 염증 반응을 더욱 부추기는 역할을 합니다. 파인애플을 먹고 나면 왠지 다리가 무겁고 무릎이 붓는 것 같다라고 느끼셨다면 그것은 기분 탓이 아닙니다. 셋째, 약물 상호작용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혈액희석제, 다스피린 등을 복용합니다. 파인애플의 브로멜라인 성분은 이러한 약물의 효과를 지나치게 강화하거나 방해하여 예기치 못한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과일은 국민과일이라 불리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부드럽고 달콤하며 칼륨이 풍부해 근육 경련을 예방하고 에너지를 주는 최고의 간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시니어의 다리 건강 관점에서 바나나는 근육의 사기꾼이 될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전분과 천연당, 그리고 정제되지 않은 탄수화물이 매우 높습니다. 섭취 즉시 혈당을 올리는데 활동량이 적은 노년층에게 이 급격한 혈당 상승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지름길이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우리 몸은 염증 상태로 변하며 특히 하체 근육의 밀도를 떨어뜨립니다. 또한 바나나는 체내 수분 정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이나 신장 기능이 조금이라도 저하된 시니어라면 바나나 섭취 후 발목과 발이 빵빵하게 붓는 부종을 경험하기 쉽습니다. 근육에 힘을 주려 먹은 바나나가 오히려 다리를 무겁게 만들고 계단을 오를 때 종아리를 뻣뻣하게 만드는 주범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과일은 포도입니다. 작고 먹기 편하며 항산화 성분이 가득하다고 알려진 포도가 왜 위험할까요? 그 핵심은 바로 과당, 프룩토스의 농도에 있습니다. 포도는 다른 과일에 비해 단위당 당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포도의 과당은 간에서 직접 대사되는데 노화된 간이 이를 모두 처리하지 못하면 체내 요산, 요릭 애시드 수치를 급격히 높입니다. 요산이 무엇입니까? 바로 통풍의 원인이자 관절염의 기폭제입니다. 밤마다 엄지발가락이 쑤시거나 발목에 타는 듯한 통증을 느끼신다면 최근에 드신 포도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포도의 과당은 전신 염증 수치를 높여 보행 속도를 늦추고 관절의 유연성을 앗아갑니다. 한두 알만 먹는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포도는 특성상 한 송이를 순식간에 비우게 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네 번째 과일은 여름의 상징, 수박입니다. 수박은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어 건강하고 칼로리가 낮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시니어에게 수박은 달콤한 함정입니다. 수박의 혈당 지수, GI는 설탕이나 사탕과 맞먹을 정도로 높습니다. 수박을 먹는 것은 사실상 설탕물을 들이켜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냅니다. 급격히 올라간 혈당은 다리로 가는 말초 신경을 자극하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듭니다. 특히 수박은 근육 피로를 즉각적으로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수박을 과하게 섭취한 후 산책을 나가면 평소보다 다리가 빨리 지치거나 계단이 마치 에베레스트 산처럼 가파르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 혈당 롤러코스터 때문입니다. 수분 보충을 위해 먹은 과일이 오히려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다리 근력을 갉아먹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비타민C의 상징인 오렌지입니다. 오렌지 주스는 시니어의 아침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메뉴입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은 분들의 관절은 오렌지의 강한 산성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오렌지의 시트르산은 소화 과정에서 대사되지만 과도한 섭취는 체내의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퇴행성 관절염 기미가 있는 시니어에게 오렌지나 오렌지 주스는 무릎과 고관절의 통증을 증폭시키는 기폭제가 됩니다. 자고 일어났을 때 무릎이 뻣뻣하고 잘 펴지지 않는 증상,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고관절에서 느껴지는 불쾌한 통증이 있다면 매일 마시는 오렌지 주스부터 끊어보십시오. 비타민C를 얻기 위해 관절의 건강을 담보로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과일은 초록 사과, 아오리 등입니다. 빨간 사과보다 당도가 낮아 시니어에게 더 안전한 선택지로 여겨지지만 여기에는 사과산, 멜릭 애시드이라는 복병이 숨어 있습니다. 초록 사과의 시큼한 맛을 내는 사과산은 젊은 사람에게는 신진대사를 돕는 좋은 성분이지만 위장관과 관절 조직이 예민해진 시니어에게는 자극제가 됩니다.
사과산이 체내에 축적되면 일부 시니어들은 허벅지나 엉덩이 근육의 긴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특히 초록 사과를 공복이나 취침 전 간식으로 드시는 경우 밤새 근육이 굳어지는 느낌을 받거나 다음날 아침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 뒤쪽이 당기는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간식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다리 통증의 원인을 이제는 직시해야 합니다. 마지막 7번째 과일은 망고입니다. 망고는 현대인이 가장 사랑하는 열대 과일 중 하나이지만 시니어의 다리 건강 관점에서는 최악의 과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망고 한 개에 들어있는 당분의 양은 탄산음료 한 캔에 육박합니다. 이 엄청난 양의 설탕 폭탄은 체내에 즉각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특히 신경계가 약해진 시니어라면 망고 섭취 후 발바닥이 화끈거리거나 종아리가 저리는 듯한 감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망고는 부드러워서 씹기 편하기 때문에 치아가 약한 시니어분들이 선호하시지만 그 부드러움 속에 숨겨진 고농도의 당분은 여러분의 보행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무릎 주변의 연조직을 붓게 만듭니다. 천연 과일이라고 해서 모두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자연적인 것도 때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떤 과일을 피해야 하는지 알았으니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적절한 과일 선택은 허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몸을 치료하는 약이 됩니다. 베리류, 블루베리, 라즈베리, 블랙베리 이들은 진정한 슈퍼푸드입니다. 당 함량은 낮으면서도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하체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근육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체리는 요산 수치를 조절하는 데 탁월합니다. 하루 한 줌의 체리는 무릎과 발가락의 관절 통증을 줄여주는 천연 진통제 역할을 합니다. 아보카도, 과일 중 유일하게 건강한 지방이 가득합니다. 이 지방은 관절 사이의 마찰을 줄여주는 쿠션 역할을 하며 인슐린 수치를 안정시켜 다리에 꾸준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파파야, 소화 효소인 파파인이 풍부하여 단백질 흡수를 돕고 염증을 완화합니다. 근육 손실이 걱정되는 시니어에게 최고의 간식입니다. 배, 섬유질이 풍부하여 당 흡수 속도를 조절해줍니다. 혈당 스파이크 없이 적절한 단맛과 수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일들로 식단을 바꾸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몸의 변화를 직접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가벼워지고 산책 시간이 늘어나며 계단을 오를 때의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하셨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건강과 미래에 대해 진심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 마음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때로 두려운 일입니다. 다리가 약해지고 통증이 생기면 가고 싶은 곳에 가지 못하게 될까 봐 걱정되기도 하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당장 식단을 극단적으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오늘 알게 된 과일들을 조금 줄이고 몸에 좋은 대안을 하나씩 늘려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여러분의 10년 뒤, 20년 뒤의 보행 능력을 결정합니다. 노화는 멈출 수 없지만 건강하게 늙어가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활기찬 노년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눈을 조금이라도 뜨게 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 중 가장 놀라웠던 것은 무엇인가요? 혹은 오늘부터 당장 어떤 과일을 끊으실 건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함께 건강해지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다리가 여러분의 독립성을 지탱해준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항상 강건하고 관찰력 있게 자신의 몸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진실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